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 2019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2,500여 개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과 AI, 또 5G 등 미래 신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5G 시대 먹거리 전쟁이 치열합니다. 관련해 한세대학교 IT학부 권장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MWC 2019가 개막했죠. 이 올해 관전 포인트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최 측이 그 8개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초연결성, 또 인더스트리 4.0, 그밖에도 혁신적인 파괴, 이런 그 단어들이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디지털 웰리스라는 개념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너무 그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스마트폰 제조사가 그 착한 기술로서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랠리스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한 디지털 트러스트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 빅데이터와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의 인증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의 시큐리티에 대한 그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트러스트도 하나의 좋은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크게 세 가지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술 혁신 경쟁을 비롯해서 디지털 웰리스, 또 그다음에 보안 문제 등도 함께 이번에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MWC 주제는 지능형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좀 내세웠는데 이 지능형 연결성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그 정보의 그 유통망 네트워크를 통해서만의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만물통신 시대에 그리고 5G는 굉장히 많은 기기와 또 서비스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망 같은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초연결 시대다, 초연결 환경 시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실제로 좀 구현되는 그 현장을 전시회에서 많이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내세우는 이 5세대 이동통신, 5G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G 우리가 쉽게 좀 체감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 4G의 LTE 기반의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속도는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그 레스폰스 타임, 그러니까 렉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빨라지고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특히 자율자동차 같은 지능형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5G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정밀 기술 같은 경우도 특히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생명을 다루는 기술 같은 거라든가 또는 대량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은 경우도 또한 또 금융도 피텍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알고리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커버 못했던 4G의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5G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네, 기존의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데에서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데 속도가 좀 보다 빨라져야 된다. 이런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G 기술이 실제 우리 생활, 산업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업들이 지금 전시를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화려한 픽셀 개념의 좀 부분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생생한 비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VR, AR의 그 혼합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좀 더 나가서 실감형이고 또 몰입형인 그런 그 콘텐츠가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TV. 지금까지는 그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살아있는 것이 있었지만 좀 더 감동적이고 네. 또 생활 속에 다가가는 체험형인 그런 5G에 맞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동적으로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예,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구현이 될 것 같다. 기술이 사물 인터넷과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주행차 또 스마트 교통 뭐 이런 부분에 운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최첨단 혁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 스마트 홈이나 이 스마트 시티 등이 구현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나가서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이나 이런 것들의 주요적인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에서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반드시 5G가 되면서부터 좀 더 진정한 IoT 기반의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시티, 새로운 개념의 컨시어지 시스템, 특히 말해서 비서죠.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확장. 지금까지는 스피커 같은 것도 하나의 출력 장치였지만 거기서 이제 입력 장치가 넣어서 우리가 TV 보면서 옆에서 뭐 어떤 그 음성 말로써 음성 인식을 해서 채널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의 인터페이스의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상현실과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기술이라는 점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었죠. 말로만 듣던 이 스마트시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면 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인공지능이 좀 도시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시설이 구현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제라는 개념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제가 있습니다. 주거 1, 2, 3종 지역. 그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까지의 그 기존의 고전적인 도시 계획의 용도지역제 있다면 이번 선정된 부산시와 세종시 중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철폐하고 세 개의 용도지역제로 나눠서 자율자동차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도로망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깔고 난 후에 거기다 자율자동차가 운영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관제, 통합 트래킹,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시티를 도시계획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트윈 시티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도시 계획을 스마트 시티에 넣었다. 거기서 5G가 또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MWC에서 나온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관련 산업들이 서로 성과를 내고 보다 앞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MWC의 기본적인 컨셉이 결국에는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또한 정보의 기기의 접근성이 먼저 확보된 후에 그다음에 사용성이 2차적으로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홍익인간 정신.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널리 이렇게 하자는 그런 홍익인간 정신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5G MWC 시장에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으뜸이 가고 선도적인 국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세대학교 IT학부 권창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